지금 이제 부채 상한선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되면 얼마 안 남았죠. 그 시간이면 이제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임시로 몇 천억 불, 한 4천억 불 넘게 이렇게 상향 조정해 주었던 것이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내려놓든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실랑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새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이미 이제 지적을 했었죠. 이 미치 매코넬 정말 재앙 덩어리인데 믿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은 어찌됐든 트럼프 카드다 이것은 부채 상한선이라는 것은 트럼프 카드다. 이것을 써라. 이걸 써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제 BBB 법안 빌드 백 베터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라. 더 나은 재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을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돈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금 공화당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 누리고 개인적으로 돈 먹고 뭐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예, 진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하원과 상원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좀 불안한 겁니다. 케빈 맥카시가 이끌고 있는 하원 공화당은 지금 상당히 많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안이 통과될 때도 보면은 지금 뭐 100%다 똘똘 뭉쳐서 BBB 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는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이 다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다만 한 명 이탈자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백신 의무화 해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명의 이탈자가 있었는데 아담 킨징거. 근데 뭐 딱 아담 킨징거는 벌써 내놓은 인물이나 마찬가지라서 내년에 선거에 나오지도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고 내년 말까지 자기 임기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단 내놓은 자식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 사람 외에는 하다못해 리즈 체니조차도 지금 케빈 맥카시가 주문하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력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원은 반대로 지금 지도력을 발휘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될 이 매코넬이 둘 다 맥으로 시작하네요. 매코넬이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하고 야합하고 타협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통과시켜 주려고 자꾸 지금 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래서 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국방수권법 NDAA라고 하죠. 국방수권법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부채 상한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 국방수권법은 여야가 다 군부가 쓰는 국방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토를 안 달고 그냥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이 워낙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부 사항들 중에서 어지간하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 상한제 조정하는 내용을 이 NDA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해야 되는데 결사투쟁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거기에 야합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척슈머하고 이 채무 상한제 도입에 찬성할 수도 있다. 공화당 측에서 찬성해 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지금 척슈머한테 보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이 기득권층이니까 미치 매코넬이 움직이면은 미치 매코넬의 의견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에 한 열 몇 명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17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매코넬이 가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못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반대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더 나은 재건법 그걸 통과 안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온 건데 미치 매코넬은 거꾸로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오히려 이 부채 상한선 내용을 NDA에다가 포함시켜서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 정부가 빚을 더 지게 만드는 거를 공화당 의원이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희가 아직은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이 전달이 돼서 전해드렸고요. 이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상황이 공화당 안에서 이렇게 상원과 하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주류 언론들, 이른바 주류 언론들은 당장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폴리티코 같은 데에서는 메카시는 연설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극우 세력들한테 그런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완전히 극우 꼴통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공세에 언론사들이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극좌파들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매도하는데, 지금 공화당 안에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데도 언론사들이 끼어들어서 이걸 분열 조장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안심할 수 없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저희가 볼 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복귀하기까지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댓글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뭐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해드렸던 세미나, 그 세미나 맨 마지막에 세미나 끝나고 나서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호 중에.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이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팀이 외치는 구호 중에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특검 실시하라,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화천대유에 대한 특검 실시해라라는 이야기 있고요. 뭐 정권 교체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라라는 구호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거는 제가 보도 내용에 빠져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